안녕하십니까. 2019년 9월 2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각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기자간담회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느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. 저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예상돼 있을 때,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 팩트와 의혹에 관해서 중간 점검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혹시 청문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드린 거고,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. 본인과 관련해서 위법성 시비가 있는 것은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위법성 시비가 없는 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할 것이다. 그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. 물론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혹시 TV를 보고 계시다면 느끼실 겁니다. 기자들 수준이 왜 저래?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물론 그 중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기자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질문이 하나 내지 두 개로 그칩니다.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그 사회자가 적절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만 계속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많이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커트를 하죠. 그렇게 되면 질문의 맥이 끊기고, 그 다음에 기자 종류가 기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사회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무슨 공수처나 뭐 사법개혁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기자도 있더군요. 아니 세상에 이 기자간담회가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?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무슨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거를 기자가 왜 질문합니까? 본인은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죠.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 사회자가 뭐 정책 관련 질문도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. 뭐 기자가 청부업자입니까?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가 않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자 우선 딸 문제와 관련해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하고 한 번도 제대로 연락해 본 적이 없다.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? 저는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한 대상에서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, 조국 후보자 부인의 휴대전화 다 없었습니다. 조국 후보자의 자택, 거기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없었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을 믿고 그 뭐 통신 기록 있으면 그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,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, 그 다음에 왜 기자들이 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, 제1저자가 우연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왜 파고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1저자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. 아니 내 딸이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. 그리고 제1저자냐 제2저자냐는 판단 기준이 그 당시에는 좀 느슨했던 모양이다. 또는 모호하고 그 책임 기준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. 아니 제1저자냐 제2저자냐 하는 거는요, 의학 논문이든 또는 사회과학 논문이든 법학 논문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거는 국제적인 기준도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제1저자라 하면 그 논문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험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제1저자가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논문의 기획 조국 후보자 딸이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할 수가 없죠. 이 논문은 6년 동안 진행된 논문인데 불과 2주 인턴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? 이 실험은 신생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부분을 질병과 연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연구한 논문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딸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도 기여한 부분을 대단히 열심히 했고,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죠. 그 6명의 공동저자 중에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.
과연 이게 의학 논문이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잘하는 의사를 제치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에 기여했다? 이 부분을 어떻게 믿습니까? 그리고 설령 기여했다 쳐도 이주간입니다. 그리고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자는 얘기했습니다. 자,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협회 바로 이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조국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다. 조국 후보자가 잘 압니까? 아니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잘 압니까? 이건 이미 판명이 된 것이고, 그 다음에 본인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오로지 한영외고의 그 담당 교사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단국대 장 교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했죠? 외국대학 간다고 해서 내가 선의로 봐줬다고 했습니다. 의견이 다르죠? 그러면 외국대학 간다고 해서 장국대 장영표 교수한테 부탁한 사람도 한영외고 교사인가요? 물론 규명돼야 될 부분이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연구 부정임이 거의 명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본인이 모르면 그 부인이 알겠죠.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 수사가 집중돼야 한다. 이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처음부터 거기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아마 검찰도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파고들지. 왜냐면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안 했고 자택 압수수색도 안 했죠. 집무실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.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여하튼 오늘 조국 후보자가 이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거, 이 부분이 더 궁금해지고 이 부분은 제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, 자, 두 번째 사모펀드 부분입니다. 이 사모펀드 부분에 관해서 오촌 조카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 오촌 조카는 집안의 장손이고 그냥 1년에 제사하는데 한 번 정도 보는 게 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사건 본격화되기 전에 이 오촌 조카는 해외로 나갔습니다.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이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이게 조국 펀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 둘씩 보니까 실제 조국 펀드였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부인, 아들, 딸, 그 다음에 처남의 자식, 이게 이 조국 펀드에 투자한 전부입니다. 그럼 이게 조국 펀드죠. 그리고 이 조국 펀드가 실제로 관극공사를 수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특히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와이파이 사업에 눈독을 들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워낙 모르잖아요, 자기네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진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취소된,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조국 후보자가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과연 현직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최고급 정보를 활용했느냐,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부인하겠죠. 그런데 그 오촌 조카와 자기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. 그런데 어떻게 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고 이 사모펀드의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, 정말 조국 후보자, 조국 후보자는 혹시 모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부인은 확실하게 알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것이 이 오촌 조카의 제안으로 투자했다고 이미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은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자기 오촌 조카가 거기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? 아니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? 그런데 그냥 오촌 조카가 부탁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? 이거는 상식밖에 문제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사모펀드 부분에 관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딱 잘라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 이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은 이 사모펀드의
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녹음했던 것도 있고, 특히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같이 그 경쟁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와이파이 이 사모펀드 관계자들, 그러니까 조국펀드 관계자들이 그 얘기했던 부분을 녹취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 물건 중에 또는 녹취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압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분석해보면 이 의문의 일부분이 풀릴 것이고,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실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한 겁니다, 여기에.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고, 지금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나는 그 의혹을 보고 내가 처음 알았다.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, 그 부분은 검찰 수사와 언론의 추가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사모펀드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처음부터 본인이 부인할 것이다,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제 예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장학금 문제인데, 장학금 문제는 이제 결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2학기를 연속으로 받았죠.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, 그런데 3학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. 한 과목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뭐 2학기 때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뭐 그거를 반납할 방법을 물으니까 반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, 신청한 사람 없고 자기도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장학금은 나왔습니다. 어떤 귀신이 이 장학금을 주었을까요? 자기는 신청도 안 하고, 누군가가 뭐 신청했는지도 모르고, 딸도 신청을 안 하고, 부인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데 장학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따르면 실제 장학금을 신청하고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귀신이 고칼로르시죠. 그리고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자기가 신청한 기록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뭐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신청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한, 요청도 안 한 이런 장학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. 제 자식들도 그런 장학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한 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전원 장학금을 준 노한중 교수, 현재 부산 의료원장이죠. 식사를 같이 했는데 여럿이 모인 자리였다. 그러니까 자기가 뭐 둘이 밀실에서 만찬한 것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옹동학원 이사장이죠. 어머니가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을 했을 때의 그 다음 학기에 그림 4점을 기증하고,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그 다음 달에 여는데 그 자리에 조국 후보자도 있었고 노한중 교수도 있었습니다. 그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. 근데 장학금은 실제 그 다음 학기부터 6학기 내리 연속으로 받았습니다.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본인은 지금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근데 사실은 노한중 교수의 그 휴대전화나 이런 것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,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이 없는 것인지, 어떻게 노한중 교수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다 가정형편 문제나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학자금을, 장학금을 한 번씩만 줬습니다. 5번에 걸쳐서. 그런데 조국 교수 딸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 6번을 내리줬습니다. 이게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 이것도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?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이 뭐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, 어찌됐든 간에 그냥 본인은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든 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10억 뭐 5천만 원에 뭐 장학금 1200만 원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뭐 802만 원에 이거 환원한다고 뭐 그다지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. 우리가 또는 청년 대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, 정의롭지 않다, 왜 이런 짓을 했느냐, 그리고 그 과정이 궁금할 뿐이지 그 돈이 탐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.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여기서도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. 검찰 수사가 어느 곳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청문회를 본 소감을
말씀드렸습니다. 왜 먼저 하냐면 제가 사실은 또 다른 라디오 녹음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될 게 이 청문회를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